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상간자에게 직장 동료, 부하 직원이 이렇게 바람 났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위자료를 안 주고 안 받는 방식으로. 안녕하세요. 전 법조 경력 13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딸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변경민 변호사입니다. 네, 말 그대로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가압류를 먼저 해두고 가압류 결정이 된 다음에 소장을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접수한 때로부터 보통 한 2달 내지 석 달 되면 첫 재판이 열려요. 그럼 그때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변론기일이 잡히고 충분히 재판이 성숙했다라고 생각되면 판사가 판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쌍방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가능성을 타진해서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또 이행하고 안 될 경우에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충분히 취하다 보면은 통상 한 6개월 전후에 짧게 가는 경우에는 한 3, 4개월에도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 이상 필요에 따라서 증인 신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제3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과 이혼이 반드시 수반되거나 병행되어야 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 그 상간자의 관계를 떼어놓고 배우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네, 상간자 소송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법원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관계라든가 스킨십 이런 것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자주 연락하고 애정 표현을 했고 그런 부분들도 부정행위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처럼 좁은 의미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자 소송은 그 상간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행위를 안 때로부터 3년,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안에 위자료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상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만나면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두 사람 이미 끝난 사이 아니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라거나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나갔던 목적과 다르게 좀 폭력적인 상황으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형사 고소를 당하는 리스크가 발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만나는 거를 추천하거나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신사적으로 그냥 대화만 하는 정도라고 하면 사실 형법상 저촉될 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한다거나 부정행위 사실을 말한다거나 하게 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네,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상간자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나 보다. 복수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지금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상간자의 주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한 법률 문제가 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 판례 유사 사안을 보면은 상간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무죄라고 본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나쁜 행실을 타인에게 뭐 알리거나 소문내거나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서 무죄가 된 사안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뭐 너희 부하 직원이 나의 배우자와 이렇게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났다. 어떻게 된 거냐? 책임져라. 뭐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비행을 뭐 소문낼 일은 없지 않느냐 하면서 무죄 본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조금 현실적인 건 아니죠. 요즘은 뭐 직장 동료, 뭐 부하 직원이 뭐 이렇게 바람 났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퍼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상간자 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이제 판단에 따라서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명예훼손으로 의유를 하겠다라고 보는 또 뭐 검사님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찾아가서 이 상간자가 바람을 이렇게 피웠다라는 것들을 그 주변인들한테 알리는 것들은 좀 위험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간자 소송을 하시려고 하면은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언제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뭐 부정행위를 했다라거나 뭐 만남이 얼마나 지속되었다라거나 그리고 뭐 가급적 그 유부남, 유부녀란 사실을 인지하고 만났다라거나 하는 증거들까지 있으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시겠죠. 네,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는 한 2,000에서 3,000 안팎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저희가 했었던 케이스 중에서 그 부정행 기간이 20년을 넘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위자료를 거의 한 5천만 원 이상 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이제 상간자 쪽을 맡게 되었었는데요. 그 본 부인이 되시는 분이 이 상간자 분에게 폭력을 좀 행사를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 고소를 저희가 역으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이제 위자료가 생기다 보니까 상계 처리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위자료를 안 주고 안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최종 합의되어 정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정행위의 정도, 이게 성관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또 뭐 두 사람이 단순한 만남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약속하면서 온전한 가정을 깨고 뭐 새로운 뭐 가정을 이룰 뭐 계획까지 했었던 것인지 이러한 재반 상황을 다 고려해서 위자료 금액을 참작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자료 금액을 딱 얼마다라고 특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그 위자료 액수가 좀 상향되어 가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